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꿈이자 상위 15%의 증표인 연봉 7,427만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어디 가서 명함 내밀면 오? 성공했네? 소리 좀 듣고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 두둑히 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된 거죠. 하지만 형들,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 7,427만원이라는 숫자만큼 정말 풍요로우신가요? 분명히 성공의 궤도에 올라탔는데 왜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10년 전 신입사원 때보다 더 푸석할까요? 왜 내 통장 잔고는 매달 말일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영원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경제는 거시지표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즉 GNI가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섰죠. 여기서 잠깐, GNI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총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즉 우리 국민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벌고 있다는 국가 체급을 보여주는 성적표죠.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연봉 5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여 명목상으로는 완벽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대한민국 연봉 7천만 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합법적 하층민이 되어버린 걸까요? 결론부터 아주 차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가와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한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실시간으로 자산을 삭제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길 수 없게 설계된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잔혹한 설계도의 첫 번째 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국가 주도의 거대한 가스라이팅, 과세 표준 구간의 경직성입니다. 형들, 브레킷 크리프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브레킷은 세금을 매기는 칸이고 크리프는 살금살금 기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내 월급도 조금은 오르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칸은 그대로 멈춰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높은 세금 칸으로 살금살금 밀려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린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인플레이션을 방치함으로써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돈을 털어가는 아주 영리한 수법이죠. 대한민국의 소득세 체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공정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많이 번다는 기준선이 잃어버린 15년 속에 꽁꽁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건 팩트예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소득세의 핵심 기준선인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은 단 1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요, 지난 15년간 짜장면 가격이 2배가 되고 시내버스 요금이 수차례 인상되는 동안 국가가 정의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은 2008년에 멈춰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2008년 당시 연봉 5천만 원은 중산층의 상징이자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성공한 직장인의 척도였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면 서울에서 꽤 괜찮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도 남았죠. 하지만 2023년에 5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혼자 살며 월세 내고 생활비 쓰기에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세법은 2023년 개정 전까지 이들을 2008년의 고소득 기준에 맞춰서 24%라는 높은 세금을 징수해왔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득이 늘었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사실 그 소득 증가분은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를 겨우 따라잡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세금은 세율 구간의 함정에 빠져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 이게 바로 조세 정책을 통한 국가의 합법적 가스라이팅이자 강탈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5% 연봉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마침 그 해가 물가 상승률도 똑같이 5%였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작년과 똑같아야 정상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계세율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한계세율이 뭐냐면 내가 추가로 더 벌어들인 1원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딱 경계선에 걸쳐 있었는데 연봉이 5% 오르는 순간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24%의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결국 세금 증가분이 소득 증가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내 손에 쥐어지는 실수령액의 가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더 가난해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는 여러분의 연봉이 오를 때 박수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강제 진입시켜 합법적으로 돈을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2023년에야 비로소 하위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아주 살짝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난 15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도 안 됩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여전히 2008년 기준 그대로입니다. 15년 전의 부자 기준을 지금의 평범한 맞벌이 부부나 중견 관리자에게 그대로 들이내며 소득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정부는 물가 상승분만큼 과세 표준을 자동으로 올려주는 물가 연동제 도입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이 숫자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국가의 곳간이 가장 쉽게 소리 없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들, 진짜 비극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그 귀한 돈을 들고 시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마주하는 참상은 더 끔찍합니다. 연봉 7천만 원인 당신이 왜 배달비 3천 원에 손을 벌벌 떨어야 하는지, 미국의 연봉 5만 달러 소득자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빈곤한지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엥겔 지수의 비명, 그리고 소고기와 치킨의 잔혹한 비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형들, 이제 국가에 뜯긴 세금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 귀한 돈을 들고 시장에 나갔을 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연봉 7,427만 원을 받고도 배달비 3천 원에 손을 벌벌 떠는 건 여러분이 짠돌이라서가 아닙니다. 실질 구매력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여러분의 지갑을 통째로 씹어먹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실질 구매력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들고 나갔을 때 실제로 물건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진짜 돈의 힘을 말합니다. 내 연봉이 1억이라도 사과 한 알에 100만 원이면 내 구매력은 사실상 거지 수준인 거죠. 우리가 느끼는 빈곤감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추상적인 물가지수 따위 집어치우고 구체적인 단백질 가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른바 소고기 박스 대 치킨 한 마리 지수입니다. 먼저 세계 1등 경제대국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연봉 5만 달러를 받는 직장인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만 원 정도를 버는 셈인데 이들의 식탁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2025년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국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소고기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초이스 등급의 소고기 목심 가격은 파운드당 약 6.99달러 수준입니다. 파운드라는 단위가 좀 낯설 텐데 이게 한국 기준으로 약 450g 정도를 말합니다. 즉 1kg에 약 15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최고급 소고기를 덩어리째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 연봉 5만 달러 소득자가 한 달 실수령액으로 살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은 무려 270kg에 달합니다. 이건 소고기를 끼니마다 먹는 수준을 넘어 박스 단위로 집 마당에 쟁여두고 먹어도 가계 재정에 기별도 안 간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상위 15% 연봉 7,427만 원 소득자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가격은 이제 배달비를 포함해 3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우 월급 약 485만 원을 치킨으로 환산해보면 한 달에 약 160마리 정도를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인이 고급 소고기 270kg을 카트에 쓸어 담을 때 우리는 튀김옷 입힌 닭 160마리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재화의 질적 가치를 생각하면 실질적인 구매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배달비 3,000원이 아깝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주거비와 교육비, 세금을 빼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잉여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엥겔 지수입니다. 엥겔 지수가 뭐냐면 가계 전체 지출 중에서 먹고 마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가난한 집일수록 엥겔 지수가 높고 부자일수록 낮게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이 경제학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역주행 중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한국 중산층 가구의 실질 엥겔 지수는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숨만 쉬고 밥만 먹어도 월급의 3분의 1이 문자 그대로 입속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선진국인데 소비구조 면에서는 개발도상국형 생계 소비에 머물러 있다는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은 겨우 11.2%에 불과합니다. 소득의 90% 가까이를 주거에 투자하거나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엔겔 지수 30%라는 건 자산 축적을 위한 저축 여력이 필연적으로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연봉은 올랐는데 왜 내 돈은 안 모이지? 라는 질문에 대한 통계학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매년 오르는 척하지만 시장에 나가는 순간 그 가치는 살인적인 식탁 물가에 의해 30%씩 자동 삭감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죠.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인플레이션이 합성어인데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 가격이 이제 15,000원을 넘나드는 현실을 꼬집은 말입니다. 형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저 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킨값에 벌벌 떨며 노동의 대가를 탕진할 때 시스템은 우리를 뉴푸어라는 새로운 빈곤층으로 박제하고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이 가난한 진짜 이유. 자, 형들, 이제 잔혹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봉 7,427만 원을 찍고도 왜 여전히 가난한지 그 진짜 이유는 사실 여러분의 주머니가 아니라 성벽 너머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난한 진짜 이유는 오직 노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자신이 스스로 덩치를 불리는 자산소득의 속도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를 R이 G보다 크다라는 공식으로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R은 자본 수익률이고 G는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잔혹한 공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공식은 더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IR입니다. PIR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뜻합니다. 즉 내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았을 때 집 한 채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죠. 현재 서울 아파트의 PIR 지표는 10.7에서 15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로만 보면 10년에서 15년만 모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형들,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20%를 떼어가고 미친 식탁 물가가 월급의 30%를 삼켜버립니다. 여기에 주거비와 통신비 빼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월급의 30%도 안 돼요. 이걸 반영한 실질 PIR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범한 직장인이 노동만 해서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선고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와 내 연봉이 오르는 속도의 격차는 더 절망적입니다. 2015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10%만 올라도 자산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1억 5천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세후 5천만 원대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집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3배 더 많은 돈을 버는 시대. 이 구조 속에서 노동만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뉴푸어라는 슬픈 계급이 탄생했어요. 뉴푸어는 또 무슨 말이냐? 명문대를 나오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 7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인데 정작 자가주택이 없어서 매년 자산가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신빈곤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한 채 노동이라는 트레드밀 위에서 헉헉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완벽한 K자형 양극화로 접어들었어요. K의 윗변에는 자산을 보유해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K의 아랫변에는 자산 없이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며 세금과 물가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우리가 있습니다. 형들,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적금만 잘 부으면 중산층이 되는 시대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현금만 모으는 사람부터 가장 먼저 합법적 거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의 가치가 증발하는 걸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법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경제 계기판 3가지를 찍어드립니다. 첫 번째, 실질 구매력 지수입니다. 내 연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있는지 매달 계산하세요. 만약 물가가 더 높다면 당신은 그달에 국가를 위해 무상 노동을 하는 셈입니다.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1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내 원화 통장의 가치가 전 세계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가계부채 임계점입니다. 주변의 영끌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건 시스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형들, 냉정하게 말할게요. 이제 평균이라는 달콤한 환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상위 15%는 마약 같은 숫자에 취해 있다가는 어느 순간 하층민으로 추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이 주는 마취제에 취해 빚으로 쌓은 가짜 풍요 속에서 행복한 거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전쟁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걸고 이 시스템에서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출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